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외곽에서 작은 출판사를 운영하며 살아가고 있는 4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늘 책 냄새 나는 조용한 공간 속에서 평온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별다른 파도 없이 잔잔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제 인생에 거센 물결처럼 다가온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모든 건 그날 오후 도착한 한 통의 이메일에서 시작됐습니다. 메일함을 정리하다가 익숙하지 않은 주소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광고 메일인가 싶어 넘기려 했지만 제목을 보는 순간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우리 딸 좀 만나줄 수 있어요? 제목을 다시 읽고 또 읽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장난 같았지만 보낸 사람의 이름을 본 순간 심장이 멎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녀였습니다. 20년 전 제가 가장 사랑했던 여자. 어느 날 아무 말 없이 사라져버린, 그리고 제 기억 속에서 평생 지워지지 않았던 그 사람. 떨리는 손으로 메일을 열었습니다. 내용은 길지 않았습니다. 몇 줄의 짧은 인사말, 그리고 마지막에 첨부된 사진 한 장. 그 사진 속엔 한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17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죠. 그리고 저는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눈매, 입매, 웃을 때 올라가는 입꼬리. 심지어 고개를 살짝 기울인 자세까지. 그건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똑같았습니다. 그 아이는 분명 제 딸이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숨이 막혔고 손끝은 떨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래된 기억 하나가 제 머릿속을 휘감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를 처음 만난 건 제가 대학교에 입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도서관에서 조용히 책을 정리하던 아르바이트생. 화려하진 않았지만 조용한 눈빛과 차분한 미소가 유난히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책을 좋아했고 말보단 눈빛으로 마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죠. 저는 어느 날 용기 내어 말을 걸었고 그녀는 수줍은 웃음으로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빠르게 가까워졌고 어느새 연인이 되었죠. 도서관 한켠에서 함께 책을 읽고 공강 시간엔 캠퍼스를 걷고 밤늦게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나눠 먹던 시간들. 그건 제 인생에서 가장 순수하고 따뜻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녀를 사랑하게 된 건 어쩌면 너무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연애가 깊어질 무렵 저는 군입대를 하게 됐습니다. 그녀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약속했죠. 잘 다녀와. 기다릴게. 그렇게 저는 군복무를 시작했고 그녀와의 연락은 편지를 통해 이어졌습니다. 비록 느리지만 편지는 매번 정성스럽게 쓰여 있었고 그 안엔 그녀의 일상과 생각, 그리고 제게 전하는 작은 위로들이 담겨 있었죠. 그녀의 편지를 읽는 시간이 저에겐 유일한 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2년이 흘러 저는 제대 후 복학했습니다. 당연히 그녀가 절 기다리고 있을 거라 믿었죠. 하지만 복학 첫날, 그녀는 제 곁에 없었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꺼져 있었고 자취방은 이미 정리된 상태였죠. 남겨진 건 단 하나, 단문 메시지였습니다. 사정이 생겼어. 미안해.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제 인생에서 사라졌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저는 처음엔 배신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뭔가 숨긴 게 있다는 확신이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포기하게 됐죠. 몇 달간 술의 의지에 방황했고 결국 그녀를 묻기로 했습니다. 그게
제 방식의 애도였습니다. 그 후로 20년. 저는 책을 가까이 하며 글을 쓰고 조용히 출판사를 운영하며 살았습니다. 사랑을 하려 노력한 적도 있었지만 어딘가 마음 한켠이 늘 비어있는 느낌을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내오던 어느 날, 그녀의 메일과 제 얼굴을 가진 소녀의 사진이 모든 걸 뒤집어 놓은 거죠. 며칠을 고민하다 결국 저는 약속을 잡았습니다. 강남의 조용한 카페.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한 저는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감으로 누군가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을 열고 들어온 여고생 하나가 작은 가방을 메고 두리번거리더니 제게 천천히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혹시 아빠세요?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마르고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죠. 그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는 눈가를 붉히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평생을 기다려온 사람을 만난 것처럼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우리는 한참을 카페에서 얘기했습니다. 딸은 말했습니다. 엄마가 많이 아파요. 얼마 전에야 제게 모든 걸 말해줬어요. 그리고 아빠에게 꼭 한 번은 가보라고 그렇게 부탁했어요. 그녀가 남긴 마지막 소원이 그토록 숨기고 싶었던 진실을 제게 전하는 일이었다니 마음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침대에 누워있던 그녀는 20년이 지났어도 제 기억 속 그대로였습니다. 조금 야위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고 미소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저를 본 그녀는 말없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20년이 지났는데도 당신 얼굴 보니까 마음이 흔들리네. 전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왜 말 안 했어? 왜 혼자 다 감당했어? 그녀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날 찾아왔어. 그땐 이미 아이가 있었어. 근데 그 사실까지 말하면 당신이 날 놓지 못할 거란 걸 알았어. 그러면 당신 인생까지 무너뜨릴 것 같았어. 그녀는 제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지금 와서 말하지만 그때 나 많이 무서웠어. 혼자서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당신 없는 세상을 견딜 수 있을까? 그리고 이렇게 다시 당신 얼굴 보니까 괜찮아졌어. 이제야 마음이 좀 편하네. 그녀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단 한 번도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걸 조용히 받아들이며 제게 마지막 선물로 아이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이제 저는 17살 딸의 아빠입니다. 아직도 어색한 순간이 있지만 딸은 종종 저를 보며 밝게 웃으며 말합니다. 아빠, 나도 책 좋아해요. 그 말이 제 모든 상처를 덮어주었습니다. 딸아이 방 한켠에는 이제 그녀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사진 아래엔 제가 손으로 적어둔 문장이 있어요. 사랑은 멀어진다 해도 끝난 적이 없다. 운명이라는 게 정말 존재하는 걸까요? 잊었다고 믿었던 사랑이 이렇게 다시 제 곁으로 돌아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남았습니다. 지금 저는 매일 딸과 함께 작은 출판사에서 글을 쓰며 살아갑니다. 창밖을 보며 이 모든 게 정말 꿈은 아니겠지? 스스로에게 묻게 되는 나날들이죠. 이제는 잃어버린 20년의 시간을 하루하루 다시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이 아이와 함께 그럼 제 긴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